자,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흔히들 이제 자바 언어를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합니다. 객체 지향이란 말이 뭐냐면 여기서 오브젝트라고 하는데요. 객체라는 것은 이제 클래스라는 걸 좀 배우셔야 돼요. 이제 클래스가 이제 왜 나왔는지 보면은 그 소프트웨어 위기라는 그 용어 들어보셨죠? 뭐냐면 하드웨어는 급격하게 발전하거든요. 뭐 계속 사양이 계속 좋아지잖아요, 계속. 근데 소프트웨어는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소프트웨어도 빨리 발전하지만 하드웨어의 발전 속도에 비해서는 더디죠. 훨씬 더 세밀하게 작업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또 비용이 개발 비용도 많이 들고 유지 보수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젝트가 점차 대형화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것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그 전에는 절차 지향적인 프로그래밍을 많이 했거든요. 함수만 있으면 충분했어요. 방금 우리가 이제 함수를 봤잖아요. 함수만 가지고도 충분히 작업을 했는데요. 더 커지니까 이게 함수도 어떤 단위로 묶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함수도 단위로 묶어주는 것이 이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중심으로 개발하는 게 객체 지향적인 프로그래밍입니다. 1960년대부터 사실 이 개념이 나왔어요. 근데 80년대 초에 C++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객체 지향 언어가 발표가 된 것이고요. 1995년도에 자바가 나오면서 대세가 됐죠. 객체 지향 언어가 대세가 됐죠.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이제 이건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네 가지 특성이 있어요. 자료형이 변수가 있죠. 변수는 한 개의 값만 저장할 수 있죠. 그거를 이름을 통일하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배열이었고요. 자, 배열보다도 더 이제 큰 개념으로요. 배열의 단점은 같은 자료형만 됩니다. 뭐 이름, 스트링, 나이, 정수, 신장, 더블 이런 거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게 되게 하려면 클래스라는 걸 이제 만든 것이죠. 그래서 클래스 안에는 다양한 자료형의 변수들과 다양한 함수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 클래스를 가지고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래스는 변수와 함수로 구성이 되는데요. 주로 변수는 프라이빗으로 외부에서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메서드는 퍼블릭으로 주로 설정하고 있어요. 자, 그럼 클래스를 만들면 자바는 특히 클래스를 항상 쓰죠. 클래스 속에 함수를 만들고 변수를 만들고 이렇게 가거든요. 클래스를 벗어나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C++나 파이썬 같은 언어는 클래스가 선택이에요. 클래스 없이도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바는 그렇지 않죠. 클래스는 소스 코드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클래스를 메모리에 올리는 작업을 뭐라고 하냐면 메모리에 올리는 것을 객체라고 합니다. 오브젝트 또는 인스턴스라고 하죠. 자, 우리가 이제 CH07 패키지를 만들 것이고요. 클래스를 만들어 보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클래스 안에 변수를 써본 적이 없어요. 변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런 클래스를 만들고 변수를 만들었어요. 스트링, 정수, 더블형 이렇게 다양한 자료형의 변수를 만들 수 있고 함수는 이제 좀 이따 추가를 하려고요. 클래스는 변수와 함수를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고요.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더 만들어서 여기서 방금 이 작성한 이 클래스 이 내용을 메모리에 올려야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new라는 키워드를 쓸 겁니다. person1이라는 클래스 코드를 읽어서 메모리 하나 올리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값을 세팅할 겁니다. 그리고 출력을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파일 하나가 아니라 파일이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파일을 두 개를 만들 것이고요. 실행은 이 메인 메서드가 있는 클래스에서 실행할 거예요. 첫 번째 클래스에는 메인 메서드가 없었죠. 메인 메서드는 이제 우리가 계속 진도를 나가면 코딩량이 늘어나거든요. 클래스도 점점 뭐 수십 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려면 클래스가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메인 메서드가 있는 클래스는 한 개예요. 여러 군데 있으면 어디서 시작할지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두 개를 만듭니다. 첫 번째 클래스, 두 번째 클래스, 그리고 여기서 실행을 할 겁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패키지는 ch07이고요. 패키지. 자, 클래스는 원래 구성 요소가 변수하고 함수예요. 메서드. 근데 지금은 일단 변수만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클래스에 사용할 수 있는 변수는 모든 자료형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자료형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열하고 좀 다른 거죠. 배열도 이제 여러 개를 쓸 수 있습니다만 같은 자료형만 되잖아요. 정수끼리, 스트링끼리 이렇게 되는데, 클래스는 다양한 자료형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클래스, 두 번째 클래스 만들어 봅니다. 자, 그리고 참 이제 이 코드를 보시면은 이제 파일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성이 저장이, 지금 앞에 클래스 앞에 별 표시가 있죠. 저장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저장이 안 되면은 안 되니 그 에러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이콘에 보면은 이게 세이브 올입니다. 현재 열려 있는 모든 클래스들을 한꺼번에 저장하는 거거든요. 수시로 저장을 해주세요. 네, 저장하시고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파일이 두 개로 나눠졌기 때문에요. 화면을 좀 두 개로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위에 클래스고요. 네, 여기서 이렇게 보시죠. 자, person1, 이게 앞에가 자료형이죠. 자료형과 변수. person1이라는 자료형. 네, 클래스도 자료형이거든요. 네, 클래스는 기존 자료형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자료형을 만든 거예요. 자료형이죠. 그리고 이 변수 이름은 p1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자, 근데 이 p1이라는 변수는 이 세 개가 들어있잖아요. 배열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값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이 한 개의 변수에 다 담을 수가 없죠, 값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new라는 것은 뭔가 새로운 걸 만들라는 것이에요. new 다음에 자료형이 나오면 그 자료형을 메모리에다가 읽어서 메모리에 올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person1이라는 게 클래스거든요. 그러면 클래스를 읽어서 메모리에 로딩을 하게 돼요. 자, new하고 person1 하게 되면 이 person1이라는 클래스, 이거 지난번에 스캐너를 우리가 만들 때도 new 스캐너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거랑 비슷한 거죠. new하고 클래스하고 일단 괄호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가 이 클래스 내용을 읽어서 메모리에 올라가게 돼요. 생성이 되죠.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객체라고 하는데요. 객체, 오브젝트죠. 또는 인스턴스라고도 해요. 자, 비유를 하자면, 클래스는 설계도라면
객체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제품에 대한 설계도가 하나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 클래스 자료형을 선언했으면 이거를 가지고 메모리 하나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올려야겠죠. 자료를 저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값을 보면 P1이라는 참조 변수가 있고요. 저 클래스 안에는 지금 이런 변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저장할 수 있는 그 기억 공간을 시작 번지를 가리키게 되죠. 이 주소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걸 가지고 여기 값을 집어넣고 이걸 가지고 여기 가리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참조 변수하고 마침표를 짓게 돼요. 마침표하고 어떤 변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P1 이렇게 하게 되면 P1이라는 이름의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네임 변수를 말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 값이 이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P1이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이 변수의 값을 집어넣으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값이 지금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요. 여러 개니까 구별을 해줘야 되겠죠. 구별을 하는 기준을 마침표로 하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값을 변수에다가 값을 저장을 시켰죠. 출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하면 읽어드리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장을 할 수도 있고 기존에 저장된 값을 읽어드릴 수도 있고요. 자,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런데요,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나이를 20인데 200으로 잘못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변수에다가 값을 직접 딱 집어넣으니까 저렇게 오류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이게 함수도 있지만 변수도 있지만 함수를 만들어서 체크를 하면은 이런 것들을 가려낼 수가 있어요. 변수에다가 직접 값을 집어넣어도 되지만 그러니까 이런 오류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처리가 잘 안 되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일단 자, 이름부터 먼저 해볼게요. 이름 앞에다가 일단 이건 놔두시죠. 놔두시고 이제 두 번째 실습을 이제 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 실습. 자, 변수를 이렇게 아까랑 똑같은 이름은 클래스 이름은 다르고요. 변수명은 똑같습니다. 근데 아까랑 다른 점은 앞에 프라이빗을 붙였죠. 프라이빗을 붙이면은 외부에서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프라이빗을 자, 이제 왜 이렇게 하냐면 앞에 우리 나이를 잘못 집어넣다가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변수에다 직접 집어넣으면은 편하긴 한데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수는 일단 막자는 겁니다. 외부에서 직접 못 건드리게 막고 대신에 메서드를 통해서 접근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 방법을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person use to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자, 클래스 만드시고요. 아까처럼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아까 우리 person use 1에 작성했던 거 있죠. 이 코드요. 이거를 가져와 볼게요. 메인 메소드 만들고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를 person 2로 바꿔 보시죠. 자,
퍼슨 타입이 퍼슨2예요. 자, 벌써 에러가 좀 나죠. 자, 그래서 퍼슨2 클래스는 아까랑 같지만 앞에 프라이빗이란 말이 붙었죠. 자, 프라이빗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외부에서 접근을 못해요. 이 같은 클래스 안에서만 쓸 수가 있는 변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바깥에서 다른 클래스에서 같은 패키지도 안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은, 자, 아무것도 안 붙이면은 뭐예요? 같은 패키지에서 돼요. 여기 문제 없죠? 문제 없죠? 근데 프라이빗이 붙은 것은 외부에서 접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막았냐고요? 아까처럼 나이를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처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변수를 프라이빗으로 지금 설정해 봤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직접 접근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못 써요. 자, 이거 지우시고요. 자, 이 방법은 이제 안 되는 겁니다. 변수의 다이렉트로 값을 쓰거나 읽어오는 것은 막았습니다. 그러면 쓸 수 있게 해주려면 다른 기능을 제공해야죠. 그래서 여기다가 함수를 이제 추가를 할 건데요. 먼저 이제 우리가 이름을 볼게요. 이름에다가 쓰려면, 자, 이런 식으로 앞에 이제 메서드는 퍼블릭이 붙어야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겠죠. 자, 퍼블릭 void set name. 자, set하고 한 칸 띄고 name 그랬죠. 그리고 가로 안에 변수가 있고 또 this라는 말이 또 들어갔어요. this.name에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이 set하고 set하고 name하고 붙었는데 자바에서는 단어가 두 개가 딱 소문자로 계속 붙어 있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단어가 바뀌면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만들어요.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저 규칙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읽어드릴 때는 get 다음에 또 변수죠. 자, 여기를 이제 보시면은, 자, name만 이제 보자는 겁니다. 자, 저걸 쓰려면 이렇게 하자는 거죠. set name인데, 자, set하고 name이 딱 붙었으면은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첫 글자를 대문자로, 그리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뭔가 외부에서 이름을 딱 전달되면 그걸 가지고 얘를 받아서 여기다 넣어줘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이 변수는 이 값이고 this가 붙은 변수는 이 변수예요. 자, 이제부터는 변수가 이름이 똑같잖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스턴스 변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메서드 안에서 쓸 수 있는 변수, 이런 건 이제 지역 변수라고 그래요. 지역 변수 또는 매개 변수라고 그러죠. 자, 이 변수는 사용 범위가 이 함수 안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받아서 여기다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 변수랑 이 변수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앞에 this예요. 그러면 this.name 하면 입력된 것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만들었고, 그러니까 지금 규칙이 보면은 set하고 name이 붙으니까 이름이 이렇게 되면 참 보기가 그러니까 두 번째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만든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함수를 뭐라고 하냐면 주로 값을 세팅한다고 그래서 세터라고 불러요. 값을 저장하는 함수. 됐죠? 이걸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값을 읽어오는 것도 필요하죠.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역시 퍼블릭이 돼야 되고요. 리턴 타입은 스트링이죠. 그리고 get과 name, 여기도 get과 name인데 이렇게 붙어버리면 잘 안 보이니까 얘를 첫 글자를 대문자로 만든 거죠. 네,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getter라고 해요.
변수에 저장된 값을 읽어오는 함수. 네, 이렇게 불러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작업해주면 너무 번거롭다는 거죠. 지금 변수가 지금 이거 다 만들어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변수가 10개, 20개 되면 너무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 지금 person to class에서 아무데나 클릭을 하시고요. 마우스 우클릭을 해보세요. 예, 그러면 이 소스라는 메뉴가 나오죠. 소스에서 generate getters and setters가 있어요. 여기를 눌러보세요. 자, 눌러보면 이런 메뉴가 뜨죠. 그러면 지금 이게 age 어떤 거 선택할 수 있어요. 체크해도 되고 오른쪽에 셀렉트 올을 눌러도 돼요. 그러면 다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확장을 시켜보면 get age, set age 다 나와요. 이렇게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getter와 setter를 만드는 규칙에 따라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밑에 generate 버튼을 눌러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복잡했던 그 get과 set이 자동으로 만들어졌죠? getter와 setter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약간 좀 바꿀 게 있습니다. 아까 지금 우리가 이제 나이를 예를 들면 바꾸고 싶어서요. set age 내용을 좀 살짝 바꾸겠는데요. 아까는 그대로 값이 들어온 것이 그대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약간 검사 기능을 넣으려고요. 그래서 나이가 0 미만이거나 150보다 초과하면은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게 해요. 네, 여기 set age 메서드 고쳐주세요. 예, 그래서 나이가 0보다 작거나 또는 150보다 크면은 에러를 출력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처리를 하고요, 원래대로. 자, 그 다음에 출력문도 필요하거든요. 이제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이 public void print라는 메서드 이것도 추가하겠습니다. 네, 출력 기능을 이제 변수의 값을 바로 읽을 수가 없으니까요. 출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만들었어요. 함수를 하나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person use to 클래스에 가서요. 이제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는 변수에 다이렉트로 못 집어넣고요. 값을 집어넣을 때는 set 메서드로 수려야 되고요. 값을 읽을 때는 프린트 메서드를 일단 출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제 클래스를 만들었죠. 클래스를 사용할 때는 자료형 참조 변수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new 다음에 자료형이 들어가는 거죠. 예, person to 클래스 자료형을 참조하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집어넣지 못하죠. 왜냐하면 변수가 이제 프라이빗이니까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건 이제
이거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트를 만든 거죠. 값을 입력하기 위해서 set name. 자, 이 메소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이름이 같죠. 자, 중요한 게 철자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긴 대문자 n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못 찾겠죠.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런 거거든요. 파일이 나눠져 있으니까요. 양쪽에 이름이 같아야 돼요. 이름이 다르면 안 되죠. 못 찾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안에 이거 함수잖아요. 이제 setName이라는 함수에다가 이 스트링 값을 전달해 줘야 되죠. 그럼 이게 여기로 들어가겠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변수가 있고 여기도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거예요. 색깔도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랑 색깔부터 다르죠. 이름은 같지만 영역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 변수는 저 함수에서만 쓰일 수 있는 지역 변수예요. 여기서만 쓰이는. 이게 끝나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여기 적어 놓은 변수는 전역 변수예요. 전역 변수라는 건 클래스 전체에서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 안에서만 쓰이는 변수라는 얘기죠. 지역적인 변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전달된 값을 우리는 여기다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잠깐 이렇게 해볼게요. 자, name은 name. 이거는 안 되는 게요. 그냥 같은 지역, 자, 이 지역에서는 지금 이게 우선이거든요. 이름이 겹쳤잖아요. 이름이 겹치면은 그 지역이 우선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다 넣어줘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제가 돌려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보세요. 이름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이름이 여기까지만 갔고요. 여기로 가지 않았어요. 여기로 보내려면 쓸 수 있는 말이 this점이에요. this라는 건 현재 인스턴스, 현재 인스턴스는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우리가 new를 하면은 한 세트가 메모리에 올라가죠? 그게 인스턴스예요. 치킨버거를 주문하죠? 그러면 치킨버거 레시피가 있잖아요. 치킨버거 레시피가 클래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손님들이 와서 치킨버거 10개를 주문했어요. 그러면 레시피대로 치킨버거를 10개를 만들어야죠. 10세트를. 하나하나가 인스턴스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메모리에 올렸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 그 각각의 인스턴스의 시작 번지 값을 가리키는 것이 this예요. 네, this.name 하면 여기로 가는 거죠. 색깔이 같잖아요. 여기. 자, 그러면 이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럼 이 값이 여기를 갔다가 여기까지 갔겠죠? 그 다음에 set age 30이라는 값이 여기로 갔겠죠? 자, 근데 검사를 좀 했어요. 조건에 맞는지 검사해서 지금 여기로 들어갔겠죠. 자, 근데 이걸 해볼게요. 300. 이거 들어가면 안 되죠. 아까는 이게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어때요? 에러 표시가 나죠. 그리고 나이는 일단 0으로 됐어요. 네. 물론 이제 처리가 안 된 거죠. 더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메서드를 쓰니까. 변수에다 다이렉트로 집어넣으면 방법이 없어요. 오류가 났을 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메서드를 통해서 가면 좀 더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더 힘들죠. 변수에 끝낼 걸 갖다가 메서드를 통해서 가야 되니까요. 자,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캡슐러라고 해요. 자, 방금 이제 우리가 했던 것이 캡슐러예요. 캡슐러가 뭐냐면 숨기는 거죠. 자, 이 알약 중에 보면은 반쪽은 투명하고 반쪽은 불투명한 알약들이 있죠. 소개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보면 보이는데 이쪽으로 보면 안 보이죠. 예, 그런 게 이제 캡슐이죠. 알약. 그런 것처럼 변수는 숨겨요. 프라이빗으로 숨겼어요. 그리고 함수를 오픈했어요. 퍼블릭으로. 함수를 통해서 변수의 값을 읽거나 쓰게 하자는 거죠. 왜요? 안전하게요.
중요한 데이터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캡슐화를 도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잘못된 값이 들어갔을 때 체크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겼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이도 신장도 이름이 같고요. 값이 더블형이니까 여기도 더블형이 들어갔네요. 그리고 그것도 역시 아까 그 인스턴스 변수로 들어갔고요. 자, 이제 프린트 함수 호출했습니다. 했더니 여기서 이런 식으로 또 출력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 이름, 나이, 자, 여기서는 name, age, height를 바로 썼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같은 클래스에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실행해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있었던 성적 계산 코드를 클래스 버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름, 자바 점수, DB 점수, 수학 점수, 총점, 평균, 등급, 이거를 보시다시피 자료형이 다르죠? 스트링, 정수, 더블형, 스트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변수 앞에다가 일반적으로 보통 클래스에서 변수에는 프라이빗을 많이들 붙입니다. 캡슐화를 위해서, 중요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프라이빗을 다 붙일 것이고요. 그러면 이 값들을 읽어드리기 위해서 읽거나 쓰기 위해서 게터 세터가 필요하겠죠. 게터 세터는 툴을 이용해서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총점, 평균, 등급 계산을 해야 되죠. 그거를 이제 이런 캘크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점, 평균, 등급을 계산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값을 또 출력할 때도요. 출력할 때 게터를 써도 되지만 바로 이제 이 함수로 호출하면 출력이 바로 되도록 출력 함수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포인트 유즈라는 별도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포인트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고 값을 세팅한 다음에 계산하고 출력하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파일이 두 개가 있어야지 답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 파일 포인트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 보는데요. 먼저 변수를 만드시고요. 게터 세터는 툴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변수 이름, 자바 점수, DB 점수, 수학 점수, 총점, 평균, 등급. 자, 이렇게 변수를 만들었는데요. 프라이빗이죠. 외부에서 접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변수의 값을 저장하거나 읽기 위한 게터 세터를 만들겠습니다. 우클릭하시고요. 소스, 제너레이트, 게터스 앤 세터스죠. 네. 전체 선택하는 게 좋겠죠. 셀렉트 올 하고요. 제너레이트. 네, 그러면 게터 세터가 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 함수랑 출력 함수 두 개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변수 만들고 게터 세터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계산입니다. 총점 계산하고요. 총점을 3으로 나누면 평균이죠. 3.0으로 나누는 거는 이미 정수기 때문에 정수 나누기 정수하면 소수점이 안 나오죠. 그래서 하나가 정수 나누기 실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실수형으로 나오니까요. 그리고 if else문 이용해서 등급을 매겼습니다. 90점 이상이면 A. 그러면 이미 90점 이상이면 여기서 다 처리가 됐기 때문에요. 90점 이상이 아니면 이제 그다음 else로 떨어지는 거죠. 80점 이상이면 B. 이렇게 좀 만들었어요. else는 나머지죠. F. 그럼 A하고 A부터 F까지 결정이 됐겠네요. 그리고 이제 출력을 getter를 써서 해도 되지만 프린트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부터 등급까지 출력하는 것으로 해요. 자, 이제 사용하는 클래스를 만들 차례인데요. 포인트 유즈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라는 클래스 앞에서 만들었던 우리가 이제 자료형 참조 변수죠. 그다음에 U 자료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포인트 클래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클래스 내용을 메모리에 올리게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메모리에 올라간 것을 객체라고 한다고 그랬죠. 오브젝트의 이제 시작 주소 값을 P1이 가리키는 상태가 되는 거죠. P1 참조 변수가요. 그러면 참조 변수를 가지고 변수를 호출하거나 또는 참조 변수를 가지고 함수를 호출하거나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P1하고 마침표 찍어 볼게요. 그럼 여기에 목록이 쭉 뜨죠. 예, 저기가 이제 퍼블릭으로 오픈되어 있는 사용 가능한 멤버들에게 뜬 겁니다. 예. 자, 위에 보시면 괄호 안에 근데 이제 중간에 뭐 오브젝트라는 말이 있죠. 예, 오브젝트라는 건 자바에서 내장되어 있는 클래스인데요. 그 기능도 같이 쓸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게 다 우리가 만든 것들이죠.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이런 코드를 같이 나눠서 보죠. 여기서 예, 이름이 같죠. 양쪽이 항상 같아야 돼요. 이름이 다르면 못 찾아가죠. 철자가 중요하고요. 여기가 같고요. 그러면 이 스트링이 여기 카피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전달된 스트링이 dis.name 하면은 dis가 붙은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시작 번지 값을 가리키고 있어요. 즉 현재 이 인스턴스의 시작 번지 값을 가리켜서 이 전달된 값이 여기로 가는 거죠. 여기다 넣어줘야지 또 쓸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게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요. 예, 이름이 같다는 거죠. 정수형. 예, 계속 이렇게 세팅이 되고요. 계산. 이게 이제 계산 함수입니다. 계산 함수로 수라는 거죠. 총점, 평균, 등급을 계산했겠죠. 그리고 출력 함수입니다. 예, 결과 출력하세요. 그래서 실행해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평균이 너무 좀 자리수가 너무 기네요. 첫째 자리까지만 해볼까요? 네, 그러면 출력 함수에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자리까지만 딱 나왔죠.
그러니까 스트링 포맷을 이용해서 이렇게 여기가 앞에가 형식이죠. .1f 하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출력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되는지 확인해 주시죠. 이번에는 또 다른 클래스인데요. 스튜던트 클래스 만드시고요. 학생 이름, 여기는 이제 평점 평균이요. 성적 처리했을 때. 그 다음에 등록 금액이 얼마인지, 장학금이 얼마인지, 이렇게 변수가 있고요. 여기에 값을 입력할 때 우리가 이제 세터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도 되죠. 근데 값을 한꺼번에 넣고 싶을 때 이렇게 별도로 입력 함수를 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값을 3개를 전달해서 이름, 평점, 수업료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이 평점이 4.3 이상이면 장학금을 전액 다 주고요. 4.0에서 4.3 사이면 250만원, 또 3.5 이상이면 100만원 이렇게 주는 걸로 하고요. 자, 여기 이제 오버라이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오버라이드는 아직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 되면 자바에는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오브젝트. 이게 자바의 기본 클래스예요. 모든 클래스에는 오브젝트라는 클래스의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자, 이 코드에서 p1 점 찍어보면은 포인트 클래스 것도 있지만요. 이런 데 보면 어때요? 오브젝트 이런 게 있죠. 또 지금 쓰려는 건 이제 toString인데요. 이거 보시면 toString에서 여기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죠. 네, 이런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어요. 오브젝트 클래스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오버라이드라는 말은 뭐냐면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만들어 놓은 toString 메서드를 우리가 가져와서 새롭게 재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걸 어노테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스트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스트링을 리턴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할 때요. 스튜던트 클래스를 만들고 인스턴스 만들고요. 세터를 가지고 세 줄로 입력해도 되지만 이렇게 이제 별도로 입력 함수를 만들게 되면 빠르게 입력이 되는 거죠. 한 줄로 입력이 되는 거죠. 입력을 하고 자, 이렇게 이 객체 참조 변수만 딱 적어도 toString이 호출돼 가지고 답이 나오게 돼요. 이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스튜던트 클래스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렇게 변수를 만들었어요. 여기 학생 이름이고 이제 평점이고요. 수업료, 장학금액 이렇게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입력 함수와 toString을 만드는데요. 자, 우선 입력 함수는 제가 적어드린 대로 그대로 적으면 되는데 toString 만드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입력 함수는 이거는 이제 내용 채워주시고요. 그대로 채우시면 되고요. 자, 이 toString 어떻게 만드냐면요. 여기서 지금 빈 라인에서 이클립스에서 도움말은 컨트롤 스페이스예요. 컨트롤 스페이스 하고 난 다음에 toString 2라고 쳐보세요. 그럼 toString이 처음에 나타나거든요. 엔터 치세요. 네, 그러면 여기 보면 오버라이드라는 말이 나타나고 public string toString이라는 메서드가 작성이 돼 있죠. 거기 안에 내용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 빈자리에서 컨트롤 스페이스 하고요.
to라고 딱 쳐보면 toString이 나와요. 엔터. 네, 그리고 내용 고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input 메서드에서는 이름, 평점, 수업료, 디스가 붙은 거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이번 실습에서는 getter 세터를 안 써봤어요. getter 세터를 항상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처럼 뭐 안 써도 안 쓰고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입력을 한꺼번에 받는 거죠, 지금은. 세터를 안 쓰고 입력 함수를 지금 만든 거예요. 네, 이렇게 디스를 붙여야 저 이쪽 변수로 전달이 되죠. 디스가 있어야 이거는 인스턴스 변수로, 이게 인스턴스 변수라고 그랬죠. 자, 평점이 4.3 이상이면 전액 장학금을 주고요. 그리고 4.0부터 4.3까지는 250, 3.5 이상은 100 이렇게 주는 거죠. 계산했고요. 그러니까 입력하고 계산까지 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toString. 자, 아까 이제 이 toString이 어디 있는 거냐면 오브젝트 클래스 멤버예요. 그래서 이거 toString에서, 자, 이거를 어떻게 보시냐면 F4가 있거든요. F3은 코드 보기고요. F4는 계층 구조 보기예요. toString 클릭하고 F4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F4 눌렀더니요, 지금 스튜던트 클래스에 toString 메서드가 있죠. 근데 스튜던트 위에 뭐가 있어요? 오브젝트. 오브젝트 눌러서 거기 toString 있죠? 여기 가볼게요. 자, 이게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toString이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public string toString이라는 메서드가 있는데요, 그걸 가져와서 내용을 고치려고 해요. 오버라이드가 뭐냐면 방금처럼 그 다른 클래스에서 기존에 작성된 코드가 있어요. 그거 그대로 가져와서 안에 내용을 고치는 거예요. 함수 내용을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새롭게 다시 정의를 한 것을 오버라이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이게 있잖아요. 이게 붙어 있고 뭔가 명령어가 있죠. 이렇게 시작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어노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어노테이션은 이제 일종의 코드에 대한 도움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딱 보면은, 물론 이게 없어도 에러는 아니에요. 이 toString 메서드가 지금 클래스에서 자체로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내용을 가져와서 좀 고친 겁니다.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이렇게 좀 알려주기 위해서, 가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붙인 것이에요. 네, 이런 걸 어노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스트링을 쭉 이렇게 만들고요. 백슬래시 n은 줄바꿈이에요. 줄바꿈. 스트링을 이렇게 플러스로 계속 연결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리턴. 그러면 이 내용이 출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이 클래스는 완성이 되고요. 예, 그래서 스튜던트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고요.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에 그걸로 이제 인풋 함수로 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름이 같죠? 같고, 이 받는 쪽을 자, 이게 우리가 함수를 사용할 때는 이 괄호 안에 보시면 값이 3개잖아요. 스트링, 더블, 인트. 여기도 보낸 그대로 가야 돼요. 스트링, 더블, 인트. 개수하고 자료형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스트링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럼 그거를 이 값을 받아서 dis.name 해서 위에다 보내줘야죠. 여기다 보내줘야죠. 네, 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실수 값이 들어가고, 평점이 들어가고 처리되고, 수업료가 들어가고 처리되고. 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평점에 따라서 이제 장학 금액을 결정해 줬고요.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자, 여기 S1이 S1 변수는 어떤 값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클래스의 참조 변수는 인스턴스가 이제 메모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튜던트 클래스에는 변수와 메서드들이 쭉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메모리에 올린 거죠. 올렸으면 메모리에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저 변수들하고 함수들이 쭉 정리되어 있겠죠. 그거의 시작 번지 값이요. 그 시작 번지 값이 값을 가리킨다고요. 자, 근데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이거 잠깐 보시기 전에 이 toString을 주석 처리해 볼게요. 이 전체요. toString을 주석 처리할 때는 드래그하고 컨트롤 슬래시 하시면 됩니다. 하고 저장하시면 돼요. 자, 코드가 바뀌면 자주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오죠. 원래 이거예요, 답이. 근데 toString을 다시 주석을 푸세요. 풀고 나서 세이브를 하고 다시 한번 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toString을 우리가 작성하지 않고 했을 때는요. 자, 이때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에 참조 변수를 적었죠. 그러면 이때 결국 이거는 s1.toString이라는 메서드가 호출되게 처리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아까 오브젝트 클래스에 toString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사실은 자세하게 쓰면은 이게 이거가 호출됐다는 거죠. 우리가 .toString을 안 적어도 이게 호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돌려보면 이거잖아요, 그죠? 이게 나왔잖아요. 이 toString 코드를 이제 F3 치고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게 오브젝트 클래스의 toString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get class.getName 그랬죠?
이게 패키지하고 클래스 이름이 나온 거예요. 예, 이게 여기에요. 네, 애시 있죠? 애시 이거고요. 그 뒤에 보면 해시코드라고 돼 있죠? 해시코드가 이제 주소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소값을 to hex string 하게 되면 16진수로 바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6진수 주소값으로 나왔죠. 원래 이걸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쓰지 않고요. 저게 원래 오브젝트 클래스 기능인데요. toString을 오버라이드라는 걸 했죠. 이렇게 했죠. 그러면 아까 그 toString 대신 원래 그 코드 대신에 이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딱 실행하면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 방금 전의 예제에서는 우리가 프린트 메서드를 만들었잖아요. 프린트 메서드를 만들어서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지금처럼 이 toString을 오버라이드해서 그냥 바로 확인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사원 정보, 사원의 이름, 기본급, 보너스, 총액, 세액, 실수령액 계산하는 코드인데요. 이렇게 변수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 다음 챕터에 나올 내용이라서 여기는 작성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퍼블릭 인플록이라고 되어 있는 두 개 있죠. 이걸 이제 생성자라고 하는데요. 이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울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거 안 쓰겠습니다. 여기는 빼고요. 이번에도 이제 게터 세터를 다 만들지 않고요. 입력 함수랑 계산 함수랑 출력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는 클래스에서 이 밑에 거는 작성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네 줄만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만들고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고 출력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파일이 두 개가 필요한 거죠. 네, 첫 번째 클래스부터 만들겠습니다. 변수가 여기 있죠. 기본급, 이렇게 변수를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입력입니다. 자료를 이름하고 기본급만 입력하는 걸로 했고요. 계산이죠. 계산인데 보너스는 기본급에 곱하기 3 보너스 계산을 하는 걸로 했고요. 총액이고요. 세액은 총액에다가 3.3%
총액의 3.3%를 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3.3%니까 이제 곱하기 0.033이 되는 거죠. 근데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정수 곱하기 실수잖아요. 그럼 이 전체가 실수형이 됩니다. 근데 이 텍스가 인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앞에 형 변환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수형을 정수로 바꾼 거죠. 자료형 지정하면 이제 형 변환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총액에서 세액을 빼면은 실수령액이 계산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출력을 시킨 것입니다. 예, 그럼 이쪽 그 사원 정보 클래스는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원 정보 클래스 인스턴스 만들었죠. 그리고 입력했죠. 그러면 인풋 함수를 보면은 이렇게 이름이 같고요. 또 첫 번째가 스트링, 두 번째가 정수죠. 첫 번째 스트링, 두 번째 정수. 이거 개수랑 자료 순서가 맞아야 돼요.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이름이 넘어가서 변수에 저장됐겠죠. 기본급이 넘어가서 또 변수에 저장됐겠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계산하고 출력 이렇게 호출을 차례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 계산하니까 네, 여기 호출됐죠. 보너스 총액 세액 실수령액 계산됐고요. 프린트 출력하니까 출력이 돼서 답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300이면 이 규칙에 의해서 실수령액이 1161만 원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